61살, 18년 만에 처음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막걸리 3병, 낡은 가죽 소파, 그리고 새벽 이시,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 아니, 후회는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그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정식 집 2층 사무실에서 62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던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8개월 전 제가 떨리는 손으로 면접장 문을 열었던 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8개월 전,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또 한 올, 단정하게 뒤로 넘기면서도 계속 다시 만졌어요. 블라우스 깃도 3번이나 고쳐 입었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윤희야, 넌 할 수 있어. 61세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선다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거실 선반 위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 나가봐도 될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가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그날 이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3일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부터 5년 동안 저는 집 밖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어요. 마트 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TV 보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 텅 빈 거실을 향해 혼잣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저녁으로 끓인 라면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았거든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너무 넓었어요. 베개를 껴안고 잠들곤 했죠.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아들 재훈이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훈이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엄마가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죠. 재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인 소개로 명동 근처 한정식집 가을 향기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죠. 그날 아침이 바로 지금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10월 초순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것,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가을 향기 간판이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정식 특유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냄새였죠.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회색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어요. 이분이 사장님이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면접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나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걸 물었죠.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61세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다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희 씨,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가을 향기의 주방 보조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집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일부러 30분 일찍 나섰습니다. 혹시 길을 헤맬까봐, 혹시 늦을까봐. 10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것,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사장님이 환기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하나하나 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나와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아, 윤희 씨. 일찍 오셨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한 미소였어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앞치마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깨끗하게 개어진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처음 입는 일복이었습니다. 주방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야채 다듬고, 반찬 나르고, 설거지하고, 손을 움직이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배려심이 많았죠. 윤희 씨, 무거운 건 제가 옮길게요. 쉬엄쉬엄 하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를 대하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날 오전 주방장 영수 씨가 출근했습니다. 50대 중반, 우람한 체구의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윤희 씨 맞죠?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전 홀 매니저 혜진 씨도 왔어요. 30대 후반, 밝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언니, 저 혜진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고마워요, 혜진 씨.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3번 테이블 된장찌개 추가요. 5번 테이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윤희 씨, 김치 더 담아주세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도 그 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잠깐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방장님이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가셨고 혜진 씨는 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이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밥 한 공기,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었어요. 가끔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넓은 어깨지만 구부정했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래 혼자 드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신 사장님은 설거지를 직접 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이건 제 거니까요. 미소 지으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사장님을 관찰하게 됐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 혜진 씨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닦으면 돼요. 일하는 모습,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셨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마쳤을 때 밤 10시가 넘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요? 저는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윤희 씨는 첫날이니까 푹 쉬세요. 거절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20분 동안 사장님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정리하시는 모습, 혼자 식사하시던 뒷모습, 창밖을 보시던 쓸쓸한 눈빛,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사장님은 식당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혼자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커피는 항상 블랙,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으셨어요. 저녁이면 홀 창문을 닦으셨습니다. 혼자, 천천히.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사장님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0월의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장 영수 씨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영수 씨, 사장님은 가족이 안 계세요? 아, 윤희 씨는 모르셨구나. 영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장님, 오래전에 사모님 여이셨어요. 암이었대요. 그 후로 계속 혼자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한 18년 됐을 거예요. 딸 민서 씨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온대요. 그렇군요. 사장님, 좋은 분이세요. 근데 가끔 너무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영수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8년. 저는 5년도 못 견뎌서 이렇게 힘든데 사장님은 18년을 그제야 사장님의 그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부터 자꾸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 혼자 정리하시는 모습, 커피 드시는 모습, 창밖 보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사장님이 신경 쓰일까?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을 보면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출근하는 게 기다려졌고 퇴근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월 중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가을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사장님보다 먼저 퇴근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비 오니까 천천히 가세요. 네. 사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습니다. 우산을 펴고 식당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발 밑창이 미끄러웠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은 생각보다 위험했어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으악!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대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눈을 질끈 감았죠.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거예요. 사장님의 가슴에 제 등이 밀착됐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제 것인지 사장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단단했습니다. 비누향이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죠. 넓은 가슴, 튼튼한 팔, 따뜻한 온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귓가에 따뜻한 숨결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 젖은 얼굴, 흔들리는 눈빛. 3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황급히 몸을 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1살 먹은 여자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다니.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사장님도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내려가세요. 어색한 듯 손을 비비셨어요.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뛰었어요. 집으로 가는 20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를 맞아서 추웠지만 얼굴은 뜨거웠어요. 손에 남은 사장님의 체온, 코끝에 맴도는 비누 향기, 귓가에 들렸던 심장소리 계속 떠올랐죠. 집에 도착해서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가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사장님의 팔, 사장님의 체온, 사장님의 눈빛,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자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생각만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사장님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마음이 그랬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사장님이 평소처럼 환기를 시키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덕분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제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사장님의 팔, 따뜻한 체온, 심장 소리, 얼굴이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장님과 저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말을 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를 부를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가끔 멍하니 저를 보고 계시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곤 하셨죠.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회식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죠. 홀 매니저 혜진 씨와 주방장 영수 씨, 저까지 3명이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윤희 씨, 3번 테이블 밑반찬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번 테이블 물 추가요. 지금 갑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죠. 오늘 정말 힘들었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사장님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봬요. 혜진 씨가 먼저 가방을 챙겼어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먼저 들어갑니다. 영수 씨도 피곤한 듯 하품을 하더니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둘이 나가자 식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과 저 단둘만 남았어요. 정리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사장님이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윤희 씨, 네?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막걸리 한 잔 하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냥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눈빛도 외로워 보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네, 좋아요.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왔습니다. 초록색 병 2개, 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사장님이 제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저도 사장님 잔에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막걸리가 시원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죠. 윤희 씨는 쉬는 날엔 뭐 하세요? 별거 안 해요. TV 보거나 청소하거나. 사장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집에 있죠. 침묵이 흘렀어요. 막걸리만 잔에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병이 금방 비었어요. 하나 더 딸까요? 네, 그러시죠. 사장님이 2번째 병을 땄습니다. 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못할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사장님, 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특히 밤에 집에 들어가면 옆자리가 너무 차가워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혹시 아내분 보내신 게 언제예요? 영수 씨에게 들었습니다. 네, 18년 전이에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다시 사랑하라고, 혼자 살지 말라고.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보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면 또 잃을 것 같아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낯설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손이 떨렸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었어요. 윤희 씨,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두 번째 병도 어느새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세 번째 병을 땄어요. 취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장님, 네, 18년 동안 혼자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매일 사장님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 민서가 가끔 찾아오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또 혼자가 되면 더 외로워요. 저도요. 저도 술 기운에 솔직해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사장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끔 누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말을 하다가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저도 그래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도 좋고, 대화만 해도 좋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막걸리 3병이 만든 용기였을까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장님, 네, 저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고백이었습니다. 외롭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고백에 사장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도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윤희 씨 같은 분과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장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겹쳐졌죠. 따뜻했어요. 18년, 5년, 오래 기다린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윤희 씨, 네?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층 사무실에 소파가 있는데 좀 쉬다 가시죠. 취기도 좀 가라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성은 안 되라고 소리쳤지만 텅 빈 집의 적막함이 제발이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는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에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사장님이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여는 사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낡은 가죽 소파, 오래된 책상, 희미한 조명,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 씨, 네.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고 싶어요. 제 대답이었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 목이 메었어요. 사장님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도 사장님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윤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무섭지 않아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외롭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저도요,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솔직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이
사장님의 등을 쓰다듬었죠.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속삭였어요. 네, 천천히 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60대의 떨림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오래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사장님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게 생생했어요. 윤희, 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소파는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서로를 꽉 안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막걸리 3병이 만든 용기였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밤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장님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장님은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행복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가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죠. 윤희 씨, 자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나이의 첫 번째 밤, 막걸리 3병과 오래 쌓인 외로움이 만든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옆을 보니 사장님이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 희미한 새벽빛, 테이블 위에 빈 막걸리 3병. 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대화, 2층으로 올라온 것, 소파에 앉았던 것,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몸에 덮인 사장님의 재킷을 보니 더욱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구겨진 블라우스, 흐트러진 머리, 거울이 없어도 제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손이 떨렸어요.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옷을 바로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피곤한 주름 사이로 미소가 어려 있었죠. 미안해요, 사장님. 나 먼저 갈게요. 작게 중얼거리고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 말에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집까지 20분을 걸으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어요. 예순한 살먹은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따뜻했던 사장님의 품, 조심스럽게 쓰다듬던 손길, 윤희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입술은 부어 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샤워 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처럼 후회하고 계실까? 거실 선반 위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너무 외로웠어.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6시.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았어요. 8시쯤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력했어요. 사장님, 저 윤희인데요. 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사장님도 어색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온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자꾸만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품, 조심스러운 키스,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던 것. 그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출근해야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섰습니다. 사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찍 가서 주방 정리나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도 일찍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냈어요. 아, 서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네, 왔어요. 사장님도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죠.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장님은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계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고통이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5번 테이블 주문이요. 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이틀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결국 한 글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봤을 때 심장이 댔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었습니다. 윤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뵐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식당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립스틱도 발라봤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61살 여자가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손을 비비고 계셨어요. 긴장한 게 보였죠. 저를 보자 벌떡 일어서셨어요. 오셨어요? 네,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일은 제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2층으로 가자고 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가 불편하시면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있을 때도 일할 때도 계속 떠올라요.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요. 사장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윤희 씨가 자꾸 생각나요. 오랜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기다려지고 퇴근할 때는 아쉽고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 씨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면서요. 좋아요. 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윤희 씨, 속도에 맞출게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사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천천히 가요.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섰어요. 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길이었죠. 좀 걸을까요? 좋아요. 나란히 걷다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손을 꽉 잡았죠. 윤희 씨. 네, 고마워요. 마음 열어줘서. 저야말로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 아니라 준석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질문에 사장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럼 저도 그냥 윤희 씨라고 불러도 되죠? 네, 준석 씨. 새로운 호칭이 입에서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윤희 씨, 준석 씨도 제 이름을 불렀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 이제는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이었어요. 윤희 씨,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저녁 먹고 갈까요? 좋아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왠지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 씨는 평소에 뭐 좋아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TV 보는 것, 산책하는 것,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혼자 산책하는 게 외로웠는데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수줍어질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그래도요. 같이 걸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석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윤희 씨. 저야말로요. 준석 씨, 내일 식당에서 봐요. 네, 내일 봐요. 준석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단풍길 산책, 저녁 식사, 손잡고 걸었던 것,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석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보내고 나니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윤희 씨.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 씨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윤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준석 씨. 직원들이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준석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 반찬 맛있네요. 그죠? 영수 씨가 잘 만드셨어요. 윤희 씨가 도와줘서 더 맛있는 거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수 주방장님이 혜진 매니저님을 툭 쳤어요. 저거 봐. 완전히 사귀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좋은 일이지. 두 분이 웃으며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영업이 한창일 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 밝은 미소,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려는데 준석 씨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서야, 아버지, 준석 씨의 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석 씨 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깜짝 방문이에요.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어요. 민서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여기 앉아. 뭐 먹을래? 준석 씨가 민서 씨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준석 씨가 불렀습니다. 윤희 씨, 잠깐 와보세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민서야, 여기 윤희 씨.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준석 씨가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민서 씨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유심히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로 많이 들었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하시네요. 아버지, 말씀대로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석 씨가 딸한테 저 이야기를 했다니. 과찬이세요. 앉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민서 씨가 제 옆자리를 권했어요. 준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석 씨가 특별히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 민서 씨는 맛있게 먹으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으세요?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해서 즐거워요. 아버지가 까다로우시진 않으세요? 농담조로 물었어요. 아니요.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준석 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가 준석 씨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그분이시죠? 준석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른 손님들도 다 나갔어요. 영수 씨와 혜진 씨도 먼저 퇴근했습니다. 준석 씨, 민서 씨, 저 셋만 남았어요. 민서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귀시는 거예요? 준석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와 연인 사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서 씨 앞에서 이렇게 공개하다니. 민서 씨가 박수를 쳤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놀란 표정으로 민서 씨를 봤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8년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민서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보면서 항상 마음 아팠어요. 일만 하시고
집에 가면 또 혼자 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너무 오래 못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서 씨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아버지가 윤희 씨 이야기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민서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처음 봤어요. 아버지 보시는 눈빛이 다정해요. 준석 씨가 민서 씨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딸. 당연한 거죠. 제가 멀리 있고 자주 못 와서 이제 안심이 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 씨가 돌아가고 준석 씨와 저만 남았어요. 윤희 씨, 괜찮았어요? 민서가 갑자기 와서 놀랐죠? 아니에요. 좋은 분이네요. 다행이에요. 민서가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사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식당에서도 손님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윤희야, 5번 테이블 물 좀. 네, 알았어요. 준석 씨가 이제는 존댓말도 안 했어요. 저도 편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윤희 언니 보기 좋아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녁이면 함께 퇴근했어요. 준석 씨가 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희 씨. 준석 씨도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가끔은 준석 씨 집에 가기도 했고, 준석 씨가 제 집에 오기도 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12월 초, 일요일이었어요. 준석 씨와 저는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윤희 씨. 네. 준석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함께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윤희 씨 얼굴 보고 일어나고 저녁엔 함께 저녁 먹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결혼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식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네, 좋아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2월 주말마다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근처 조용한 빌라 2층을 발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햇살이 잘 들었어요. 여기 좋은데요? 햇살도 잘 들고 베란다도 있네요. 여기서 아침 커피 마시면 좋겠어요. 둘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였죠. 12월 마지막 주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텅 빈 집이 어색했지만 곧 우리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첫날인데 뭐 먹을까요? 간단하게 라면 끓일까요? 좋아요.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준석 씨가 라면을 끓이고 저는 김치를 썰었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첫 식사네요. 그러게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윤희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준석 씨. 그날 밤 우리는 새집 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자리는 따뜻했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누군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그날부터 준석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는 여보라고 불렀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준석 씨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 계란 프라이, 샐러드.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죠. 베란다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녁에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봤어요. 오늘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준석 씨가 야채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청소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 두면 돼요? 거기 선반에 놔요. 알았어요. 작은 일상들이 쌓여갔어요. 1월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석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네. 지금 나갈게요. 식탁에 앉으니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행복해요?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보는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2월이 왔어요. 어느 평일 저녁,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요즘 가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들 우리 보고 좋아해요. 혜진 씨가 그러던데 손님들도 부부가 함께하는 가게라고 더 좋아하신대요. 정말요? 네. 보기 좋다고 준석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다니 다행이에요.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뭐라고 답해요? 지금 이대로 좋다고 했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꽃 예쁘죠? 예뻐요. 윤희 씨가 키우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함께 산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서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석 씨가 책을 읽고 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네, 이렇게 조용히 각자 할 일 하면서도 함께 있는 게 참 좋네요. 고개를 들어 준석 씨를 봤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이정적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요. 그러게요. 준석 씨가 책을 덮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전혀요. 고개를 저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더 고마워요.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네,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우리 주변을 감쌌어요.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0월이었어요. 1년 전 이맘때 계단에서 미끄러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기억나요? 1년 전 이맘때요.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희 씨를 안았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12월 어느 일요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눈 와요. 정말이네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같이 걸었었죠.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네, 행복해요? 당연하죠.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준석 씨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함께 다짐했습니다. 식당 근처를 지나갔어요. 가을 향기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보, 잠깐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식당이었어요. 휴무일이라 조용했습니다. 준석 씨가 불을 켰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됐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면접 보러 왔던 그날, 준석 씨가 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던 윤희 씨가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온화한 눈빛의 사장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계단, 1년 전 미끄러졌던 바로 그 계단. 여기서 윤희 씨를 안았을 때 준석 씨가 계단에 섰어요. 제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준석 씨가 저를 안았어요. 1년 전처럼 이번에는 안 놓을게요. 준석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무실, 낡은 가죽 소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막걸리 3병, 떨리는 고백, 그리고 용기.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저야말로요, 준석 씨.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 고요한 밤, 따뜻한 온기. 여보, 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윤희와 준석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윤희는 오랜 외로움을, 준석은 긴 세월의 공허함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정식집 가을 향기에서 만났죠. 계단에서 미끄러지던 순간, 막걸리 3병을 나누던 밤, 비 오는 날, 식당으로 피신했던 오후, 하나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준 순간들이었어요. 61살에도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윤희와 준석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을 향기를 함께 운영하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지만 진심 어린 동행이 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늦은 나이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없이 함께 사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